40년 우정을 삼켜버린 돈, 여러분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40년 지기 친구에게 평생 모은 퇴직금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눈물을 삼키며 깨달은 단 한 가지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은퇴를 앞둔 김성호 부장님. 수십 년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을 받아들고 이제야 아내와 조촐한 노후 계획을 그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고 문 앞에는 대학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 박상철 사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함께 자취방에서 눅눅한 과자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미래를 그리던 친구. 김 부장님의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 학업을 포기하려 했을 때 말없이 한 학기 등록금 봉투를 찔러 넣어줬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박 사장은 푹 꺼진 눈으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성호야, 나 정말 죽겠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되는데 급하게 막을 돈이 모자라서. 은행은 문턱이 너무 높고 믿고 찾아올 곳이 너밖에 없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그 시절 고마웠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김 부장님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아닌데 하는 불안한 감정과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퇴직금은 부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40년 지기 아닌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친구인데 어찌 외면하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박 사장도 살고 우리 우정도 더 단단해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다. 지금껏 모은 돈을 담보 없는 믿음 하나에 거는 건 미친 짓이다. 라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차용증 얘기를 꺼내자니 친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마음의 빚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상철이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은행으로 가 7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친구를 구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맙다는 전화와 함께 약속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될 무렵 전화는 뜸해졌고 이자는 끊겼습니다. 통장 한도가 막혔다. 세무조사 때문에 돈이 묶였다. 등 정보 보고서에서 봤던 전형적인 변명들이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40년의 세월과 믿음, 청춘의 추억까지 한꺼번에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공허함이 김 부장님을 덮쳤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모든 사실을 폭로해 버릴까 밤새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친구를 2번 죽이는 것 같아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돈을 잃고 우정도 잃고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성호 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섣부른 행동으로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하거나 SNS에 채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 추심법은 사채업자뿐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간의 돈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나를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달려가지만 빌려준 돈은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는 차가운 답변만 듣고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속을 미루다,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채무자는 내가 좋아서 준 돈, 즉 증여 아니냐
뻔뻔하게 발뺌하기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용증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답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이 간단한 증거 하나가 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호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가 다룬 사례입니다. 한 의뢰인은 친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빌려준 돈 중 마지막 420만 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심지어 2년 넘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성실히 갚아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소송 대신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일부라도 돈을 갚아온 통장 기록이 역설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달 만에 돈을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으니까 기다려준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채권 추심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채권자는 상대를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지만 채무자는 상대가 기다려주기 때문에 돈을 더 갚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괜찮아, 기다릴게 라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말은 채무자에게 안 갚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4단계 행동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정 대신 증거를 모으십시오. 지금 당장 통장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둘째, 최후 통첩은 내용 증명으로 하십시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우체국을 통해 언제까지 미변제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 는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소송 전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지급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상대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채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1에서 2개월 내에 강제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과 가압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으로 간다면 반드시 소송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의 월급, 예금,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따뜻한 밥 한 끼, 술 한 잔 사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피하는 것이 어쩌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기 전 이 원칙 하나만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은행도 외면한 돈을 내가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이라는 가장 냉정한 기관에서 거절당한 돈을 내가 빌려준다는 것은 사실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빌려줘야 한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지키십시오. 첫째, 이 돈을 전부 잃어도 내 노후가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갚을 날짜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친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비극을 막는 지혜입니다. 셋째, 현금 대신 반드시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이 찍히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선의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지혜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불신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관계와 나의 노후를 모두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준비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은 최신 사례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지만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